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알트코인 관련된 뉴스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홍콩에 나와 있습니다. 홍콩에서 이제 웹3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제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이제 매년 열리는데 올해도 열렸습니다. 컨퍼런스 자체는 이제 중화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좀 집중하고 있는지 보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콩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했었던 뭐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이제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제목은 중국 코인 시장 괜찮은가? 라고 좀 제목을 줘봤는데요. 일단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홍콩 웹3 페스티벌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은 뭐냐면 바로 RWA 시장이었습니다. 이 홍콩 정부 산하에 있는 핀테크 이제 수장이 와서 좀 연사를 좀 했었어요. 근데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RWA 시장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긴 시간 동안 참석한 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좀 인상 깊게 좀 들었던 건 뭐냐? 바로 홍콩은 모든 이제 투자 자산을 이제 토큰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2024년도에 이제 홍콩 정부가 샌드박스를 규제 안으로 토큰화를 한번 금융상품을 기반으로 토큰화 해봐라 이렇게 좀 규제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30개 정도의 이제 자산들을 토큰화를 시도했다고 해요. 근데 재밌게도 그 성과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 그러니까 좋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이제 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25년부터는 더 많은 자산들을 이제 블록체인에 올릴 수 있도록 규제도 더 정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이제 스탠스를 좀 취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WA에 대한 시장은 이제 서구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홍콩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RWA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정부는 사실 RWA에 대해서 견해를 내고 있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뭐 큰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 홍콩과 서구권 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 두 시장에서는 이미 RWA 시장에 대한 규제적인 정비와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었다. 그래서 RWA 시장은 앞으로도 좀 잘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보고 싶은 건 뭐였냐면, 제가 사실 이 미팅을 하러 다시 홍콩에 왔습니다. 그 미팅은 뭐였냐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현재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상당 부분 이제 중국계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초반부터 중국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메인랜드에 채굴장을 차리고 열심히 이제 채굴업을 하셨던 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채굴자 시장은 중국 쪽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우지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이제 자산 운용사예요. 매트릭스포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회사고, 대부분의 이제 비트코인 에셋 매니지먼트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한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미팅을 해서 요즘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스탠스가 어떤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했던 질문은 뭐였냐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이 하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라고 좀 물어봤더니,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이런 어떤 심리를 잘 알 수 있는 게 자신의 회사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이 대출을 해가는 하나의 상품이 있대요. 근데 그 상품의 수요가 이제 몰릴 때는 이게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기고, 반대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은 채굴자들도 이 하락장으로 좀 보는 이 경향이 있는데, 자기가 뭐 회사를 대표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미팅이었기 때문에 자기 어떤 매니저로서 생각을 그냥 견해를 이제 공유를 해주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하락장이라 좀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 친구의 견해였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작년 그러니까 24년도 이제 말부터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굉장히 많은 론을 해갔다고 해요. 그 카펙스라고 하죠. 자기네 채굴장이니까 그 채굴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장비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대출을 대부분 해가는데, 그래서 시장이 좋다 생각하면은 결국 대출을 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많은 해시레이트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카펙스를 이제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작년 이제 말이었다. 그리고 올해 초까지도 그런 기조가 이어졌는데 현재는 이 대출 수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없는 하나의 자료지만 이 친구는 그 업을 하고 있으니까 대출에 대한 이제 수요와 이 수요에 대한 감소를 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채굴자들도 대출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던 어떤 장비로 열심히 좀 채굴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채굴업이 좀 바뀌고 있다는 또 얘기도 신선한 얘기도 들려주셨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채굴을 이제 금지시켜가지고 많은 채굴장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갔었죠. 이제 미국은 또 이런 전기료가 굉장히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이 채굴업하기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근데 떠오르는 이제 시장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장이 어디냐라고 좀 물어봤더니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이제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러시아라고 하더라고요. 에티오피아는 전기료가 굉장히 값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비트코인 채굴업에 대해서 합법화를 이제 했고, 실질적으로 이 채굴업에 대한 세금 정책도 내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 회사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전 같은 그런 전기를 공급하는 유틸리티 회사가 자기네들은 그 남은 전기로, 잉여 전기로 이제 비트코인 채굴업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채굴업이 커지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이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채굴자들의 이 카펙스를 늘리는 스탠스는 이미 좀 지나갔으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위터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와요. 대부분 이제 해시레이트가 뭐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채굴자들이 채굴기를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불장이라고 이제 해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제 견해도 아까 이제 앞서 이제 보신 이제 매니저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지난 그 2024년도 말에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대규모의 이제 카펙스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퍼포먼스가 안 좋은 장비를 이제 걷어내고 새로운 장비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해시레이트가 이제 꺾이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채굴업 자체를 이제 못하게 하거나, 혹은 산업이 비트코인 채굴을 해도 마진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신규 이제 도입했던 장비를 다른 어떤 제3자한테 이제 판매를 할 때 잠시 이렇게 꺼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해시레이트가 좀 내려가는데, 지금 이제 해시레이트가 계속 올라간 거는 아마도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24년 말에 채굴업자들이 대규모 이 카펙스를 투자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카펙스를 투자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변할지는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이제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하면서 이제 한 가지 좀 빠뜨렸는데요. 이 친구들이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산 운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다 보니까 이제 LP들이 있고 투자자들이 있고 돈을 시딩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냐, 아니면 자신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고 있냐라는 질문도 좀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다 포모가 와가지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자기 포트폴리오에 좀 집어넣을 수 있냐, 특히 이제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회사나 가문 내 어떤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며칠 동안 큰 하락이 계속 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확대보다는 기존에 있던 거는 유지를 하되 상황을 좀 지켜봐 달라라고 하는 문의가 좀 많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자금이 계속적으로 중화권에서 들어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있었고,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죠. 바로 이제 알트코인입니다. 이제 알트코인은 이 중국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많이 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화권에 있는 투자자들은 이제 대규모 거래소라고 하죠. 바이낸스, 업비트, OKX 대형 어떤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에 대한 좀 불신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부터 나왔었던 얘기가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토큰을 일찍 투자하고 상장됐을 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은 자신들이 투자한 토큰을 받아서 이제 리테일들한테 그 매도해가지고 뭐 수익화한다, 이런 것들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시장의 인식이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인식을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크게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코인보다 밈 코인에 투자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공평한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더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GMGN이라고 하는 밈 코인 이제 거래소가 중국에서 엄청 큰 성장을 좀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친구들은 더 이상 상장되어 있는 이제 알트코인을 좀 사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좀 들었고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중국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중화권 벤처 캐피탈들이 어떤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좀 한번 미팅을 해봤는데 재밌게도 지금 2025년이 지금 벤처 캐피탈이 2020년과 2021년도에 만들었던 펀드를 청산하는 연도라고 합니다.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5년 후에 자신들이 만든 설정한 이제 펀드를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이제 알트코인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하는 스탠스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정말 알트코인 시장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알트코인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좀 소식이다. 그리고 사실 알트코인을 사주는 이 나라는 한국하고 원래 중국이었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안 사주고 밈코인으로 넘어갔으니까 알트코인을 사줄 수 있는 시장은 유일하게 이제 한국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꽤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 비트코인도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내리고 알트코인도 내렸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알트코인에 대한 좀 안 좋은 이런 부정적인 뷰가 좀 더 커졌다라는 좀 말씀을 좀 공유드리고 좀 싶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여러 미팅을 했던 거를 좀 축약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걸 들으시고 어떠신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있고 알트코인도 이제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갈지 걱정이 되는 한 주였습니다.